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열정적인 투자에 힘입어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 주식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달 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29일 기준 제약업종 104개 종목 전체 시가총액은 7조 4천억 원이 줄어든 50조 9,157억 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시총규모 1위인 셀트리온 제약은 1월 한 달 동안 무려 2조 2,776억 원 감소해 27%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한국파마는 시총규모가 한 달 동안 160%가량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도 위축돼서 의약품과 제약업 두 업종의 외국인 보유 주식 시가총액 합산 규모가 1월 말 25조 1,055억 원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제약업체들이 새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목 구조 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약품 신규 허가는 209개 품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감소한 반면 기존 의약품 자진 취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이었죠. 의약품 품목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 이후 제약사들의 품목 정리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제약사별로 보면 신규 허가는 동국제약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나란히 7개인 반면에 종군당은 가장 많은 65개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뇌기능 개선제로 불리우는 콜린제제 지난해 원해 처방 금액 규모가 4,6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자 정부 당국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해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올해도 이 제도가 본격 추진되는데 파장은 지난해보다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은행협 X와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약제와 관련한 경구제와 주사제로 총 157개 품목에 98개 제약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청구액은 총 1,600억 원 규모로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나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이 불법 판매와 부당 광고, 알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래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네이버와 다음, 쿠팡 등 이른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 의약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의 이상치질혈증 치료제인 로스젯 매출액이 1,000억 원대를 달성해서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 개발한 처방의약품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로스젯의 지난해 원해 처방 매출액이 991억 원, 회사 내부 출하 매출 기준으로는 1,1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약품 관련 소식입니다.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고혈압, 이상치질혈증 치료 성분 4가지를 한 알에 담아낸 사제 복합신약 아모잘탄 XQ를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이른바 아모잘탄 패밀리에 이어서 이번 아모잘탄 XQ를 더해 총 4개 제품에 18가지 용량의 라인업을 완성해서 고혈압과 이상치질혈증 치료에 의료진과 환자들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의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카티스템이 국내에서 임상은 물론 수년간의 환자 처방을 통해서 뛰어난 연골 재생 효과를 인정받아 일본에서 바로 임상 3상을 신청함에 따라 일본 업계 내에서도 관심이 크다면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일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공급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 수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례 수입으로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 규모는 6만여 명분으로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쯤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 한 해 접종받게 될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임상 3상을 모두 마친 이들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식약처의 검증 자문단이 밝힌 겁니다. 면역 효과를 보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95%와 94.1%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기존 백신들처럼 합성 항원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방 효과도 89.3%로 높은 편입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물량 확보인데요. 국내에는 2분기부터 모더나 2천만 명분, 그리고 화이자는 3분기부터 1,00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인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출범 이후 1차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정부의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인력 확보와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시, 군구마다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관련 소식입니다. 새 경기도 의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논란 끝에 한 후보의 자격 박탈로 마무리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경기도 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이었죠. 5차례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현 회장인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변성윤 후보자 측은 경기도 의사회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탄압이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파행으로 끝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는 중앙 즉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시 약업계 관련 소식입니다. 풀몬과 이마트에 이어서 CJ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잇따라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면서 약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CJ제일제당은 헬스케어 스타트 업체인 케어위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케어위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 건기식 구독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동국제약의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이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디메드리 리소스와 주벤콜 제품들에 대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생명과학은 주벤콜 라이트 주사제 등 주벤콜 브랜드 모든 제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주벤콜의 주요 성분인 히드로겔은 피부와 뼈, 관절 등의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 데 활용되는 의료용 고분자 물질로 젤과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약업계 인사 동정입니다. 사마제약이 신임 사장에 김영학 전 현대약품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업계와 사마제약에 따르면 김영학 사장은 이달부터 사마제약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사마제약은 작년에 경영실적 부진으로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사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비보존그룹이 계열사의 사명을 바꾸고 그룹의 새로운 CI를 공개하면서 종합제약그룹으로서의 정체성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비보존그룹은 계열사인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의
새 사명을 비보존 제약으로 3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이 대거 헌혈 행사에 참여해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41년째인 한미약품의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지금까지 임직원 총 8,740여 명이 참여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다인 360여 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제17회 삼진제약 의사사진 공모전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538개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최고 작품상의 영예는 이대 목동병원 여한솔 전공의가 차지했습니다. 삼진제약의 의사사진 공모전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고 난치병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군당은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28주기를 맞아서 온라인 추모관을 개관했습니다. 온라인 추모관은 종군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구독과 관심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